안녕하십니까, 민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홍사 선생님이 여기 계셨네요. 네, 오늘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. 그 토론 90분 동안 전부 다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약간 시간 늦어서 제가 축사를 못할 뻔했는데 시간 간신히 맞춰서 왔습니다. 오늘 트럼프 토론 잘했습니다. 미세하게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로도 나왔습니다. 그 누가 잘했느냐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. 대한민국에 한 4번쯤 언급됐습니다. 그 대한민국의 주둔비,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자기가 그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트럼프의 자랑이 있었고, 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했다는 이야기도 했고, 김정은 이야기도 했고,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와중에 한국을 비롯한 동양 이 아시아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편, 또 이제 바이든이 자신의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 등등 4번의 언급이 있었습니다.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CNN의 이제 좌파죠. CNN의 그 앵커 2명 중에 1명이 다나 앵커가 다음번 선거에서 지면 조건 없이 무조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. 좀 어려운 답변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absolutely라고 그랬어요. 당연하다. 다만 그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러진다면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난 2020년 4월 선거가 있은 다음에 9월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. 9월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고, 다음에 한 번 가서 한 달 있었고, 그래서 넉 달 동안을 거기에 있었는데, 가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근교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. 근데 그 골프 클럽에 저 회원이 한 분 계신데, 골프 클럽에서 클럽 회원끼리 만나면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을 이용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정말로 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, 그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몇 번 찾아갔을 때 간발의 차로 못 만났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 당시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NSC 사람들과 1시간 넘게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다음에 국무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, 1인 시위를 통해서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당신들이 그 부정선거의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때는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겠죠.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있었던 그 3개월 동안에 저는 부정선거를 목도했습니다. 어떻게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고, 그 부정선거 때문에 어떤 그 후폭풍이 있는지를 그 안에서 제가 봤었는데,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거든요. 미국에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충분히 그 취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죠. 그런데 거기에 정치의 경험까지 더해져서, 그리고 다른 거 하나도 취재하지 않고 부정선거만 석 달 동안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트럼프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. 다른 건 다 좋은데 트럼프랑 엮이지 말아라. 그렇게 되면 당신이 손해를 본다.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게 맞는, 물론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, 30초밖에 안 남았다네. 예, 그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? 미국 사람들이 뽑습니다. 우리들이 뭐 이것저것 놓으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. 그거는 항상 상수로 놔야 되는 겁니다.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뽑는데 미개한 어느 나라가, 만약에 이제 제가 나왔다고 합시다.
제가 나왔다는 너무 황당하니까 황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황 대표님에 대해서 그 미개한 나라가 아이고 저 사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. 너희들이 무슨 여기다가 뭐 수저를 놔라 젓갈을 놔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만약에 강대국이 중국이나 미국에서 황교안 대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내정 간섭이라고 할 겁니다. 우리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. 우리는 그 중간쯤 있을 테지만 지금 트럼프가 되네 안 되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그 계제에 있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땐 다음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건 상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,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와의 관계가 나빴고 우리에게 불리했다. 이런 이야기, 그 책임의 반 이상은 바보 같았던 문재인의 탓입니다. 예, 문재인이 와서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A4 용지 읽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따라하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통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통역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이 사람 얘기 통역 안 해도 된다. 안 들어도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 창피를 당하고 판문점에서 나가려고 할 때 그쪽 경호원들이 자기 땅에서 있었는데 문을 닫아서 나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척결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제1의 공약이 이루어지고요. 네, 감사한 일이죠. 그 바람이 태평양을 타고 우리에게 올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잘 맞을 거예요. 문재인 같이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. 그걸 확신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.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거기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뽑습니다.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우파로서 보수주의자로서 우리나라와 잘 협력을 해서 한미동맹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. 여러분, 예, 감사하고요. 저는 지금 국힘당의 당 대표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.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야 돼요. 지금은 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느냐? 자기네들이 표를 얻는 사람들이 국힘당 사람들이거든요. 국힘당 사람들의 60%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러니 거기다 대고 부정선거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선점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제가 없애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. 지금 많이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. 많이 얘기하도록 하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열기가 적어도 11월 달까지는 가도록. 왜 11월 달입니까?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. 미국의 대선 그 경제 딱 이르면 미국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당선되면 부정선거에 대한 그 뜨거운 열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.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싸웁시다. 감사합니다.